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무려 31%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덕분에 이 선행, 후행 PER 모두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선행 PER이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12개월 예상 매출을 가지고 PER을 따지는 거고요. 후행 PER은 지금까지 실제로 나타났던 실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후행 PER은 32배, 선행 PER은 21배. 이 과거 데이터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후행 PER 같은 경우는 시총이 많이 떨어지면서 시총이 거의 24년 4월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선행 PER이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관세 이슈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관세 리스크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관세 이슈가 왜 발발했는지부터 살펴보면요.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관세를 32%나 부과를 했죠. 그리고 이 대만은 엔비디아 상품의 대다수가 생산이 되는 TSMC가 위치한 국가이고요. TSMC는 전체 반도체 부문에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67%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반도체가 해당되는 첨단 반도체 부문에서는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상 독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TSMC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대만에 관세가 32%나 부과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상품도 가격이 이만큼 그 이상 올라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래도 대만은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맞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관세 협상을 이제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보복 관세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더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트럼프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백악관에서도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나 했는데요. 이제 이런 소식들 덕분에 한숨 돌린 듯 했으나 사실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평가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이 관세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스크인데요. 이 첫 번째 리스크는 엔비디아의 캐시카우가 바로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반도체가 관세 예외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했던 이 세미컨덕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더 버지에서는 크리스 밀러 교수와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AI GPU의 대부분은 대만에서 수입이 될 때 반도체가 아니라 서버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칩스라는 건 앞에서 말했던 세미컨덕터라는 거고요. 세미컨덕터와 서버는 다르게 취급된다라는 겁니다.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 예외 조항에 적용을 받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32% 그대로 풀로 부과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백악관에서 이 관세 부과 예외 품목이 무엇인지 정리한 게 이제 NX2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요 8,000번대 이후가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전자기기와 관련된 품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 부분이 그런 건데요. 관세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 요 GPU에 해당되는 거는 8,541점 요 수입품입니다. 여기 8,541. 요 이후가 반도체와 관련된 수입품들이 많은데요. 요 코드가 HTS 코드. 수출품과 관련된 그런 코드를 의미해요. 그런데 엔비디아 웹사이트에 가면은 엔비디아의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이 수출입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HTS 코드를 보면요.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이죠. DGX와 HGX 반도체, AI 서버 상품들이 있는데요. 요 서버 상품이 지금 DGX B200, 요게 블랙웰인데요. 요 블랙웰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상품들의 코드를 보면은 8471.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랙웰의 이전 세대인 A100 또한 8471.50 코드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8471.50은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예외 품목의 그 HTS 코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8541, 8542 이 코드에 해당하는 게 엔비디아 전체 상품 중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해보면요. 전체 상품이 이제 여기가 10개씩 들어가거든요. 이 표에. 10개씩 들어가고 138페이지가 있으니까 1380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8542 코드에 해당하는 게 230개입니다. 8541 코드에 해당하는 건 없으니까 사실상 요 8542 코드에 해당하는 요 230개만 엔비디아 전체 상품 중에서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이제 소수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명시된 관세 예외 품목이 확정적인 리스트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이력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 데이터 센터 품목에 해당하는 코드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편법이 존재한다고 해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편법이 존재한다라고 이 번스틴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편법이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일기 때 체결한 USMCA 협정입니다. USMCA 협정은 미국이랑 멕시코와 캐나다 이렇게 세 국가가 관세를 이제 제로로 하는 그런 자유무역 협정을 의미를 해요. 과거에는 이제 나프타였고요. 그게 USMCA로 변경이 된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트럼프 정부가 말을 바꿨죠. USMCA 규정을 준수하는 수입품에 한해서는 관세를 0%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살펴봤던 DGX, HGX, 이 AI 서버 품목이 코드가 8471.50이었죠. 근데 이 코드를 보면요. USMCA에서 관세가 0%인 품목 중 하나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fre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엔비디아 반도체는 USMCA를 준수하는 품목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내지 않고도 미국으로 그대로 들여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전체 글로벌 이제 AI 서버 시장에서 미국에 판매되는 AI 서버를 이제 보면요.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수입되는 AI 서버의 비중이 60%, 그리고 대만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AI 서버가 30%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AI 서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치가 엔비디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다면 멕시코에 수입이 되는 그런 AI 서버 비중이 60%라는 건 60% 정도는 이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거니까 미국 매출의 60% 정도는 타격이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대만에서 들어온 30%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편법을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멕시코로 수입을 한 이후에 이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입을 한 상품의 경우 USMCA 준수 품목으로 취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멕시코로 먼저 보낸 다음에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입을 하게 된다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이 관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젠슨왕 CEO는 단기적으로도 관세가 이제 엔비디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25년입니다. 25년 초부터 블랙엘이 생산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25년 들어서 열린 GTC 행사에서도 젠슨왕 CEO도 애리조나 공장에서 이제 TSMC가 엔비디아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한 바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기사에 따르면요,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패키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블랙엘의 생산에 이제 COWS 공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COWS 패키징 공정은 TSMC의 고유 기술이죠.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공정인데 이건 대만 현지 공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대만으로 이송을 해서 대만에서 패키징을 하고 이 완성된 거를 미국으로 다시 들여와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결국은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려면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꼬은다면 대만에서 패키징을 하고 멕시코로 보낸 다음에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입을 하면 관세를 피할 수도 있는 그런 편법이 존재를 하긴 하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코멘트를 이제 남기지 않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찌됐든 젠슨왕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TSMC와 오랜 기간 협업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TSMC 외에도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갖춘 폭스콘이나 위스트론과 같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공정을 모두 온쇼어링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모든 공급망을 갖추겠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셈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죠. 이 대부분이 관세 부과 예외 품목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반도체 노광 장비입니다. EUV라고도 하죠. 근데 이 EUV가 보면은 첨단 EUV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ASML이 거의 독점 구조로 가져가고 있고, 가성비 EUV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국가 모두 꽤나 높은 상호 관세에 이제 부과 대상 국가가 됐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EU의 소속이죠. 그 EU는 이제 20%니까 네덜란드도 20% 관세를 매기게 될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4%. 그러니까 이 관세가 부과되면은 EUV 장비 이제 수급에 드는 비용도 급증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잘한 소재에도 이제 관세가 붙게 돼요. 물론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좀 필수적인 소재에서는 관세가 예외 품목으로 이제 분류가 됐지만, 그 외에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다양한 부품과 소재들이 있는데요. 요런 데 붙는 관세들을 하나하나 다 합치면 생산 원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70% 초반으로 이제 블랙을 출시를 한 이후로 떨어졌습니다. 블랙을 출시 이전까지는 78%,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마진율을 보였었는데요. 블랙을 출시한 이후로 아무래도 이제 신기술, 새로운 공정이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고 도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마진율이 이제 70%대 초반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이거를 하반기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 관세 이슈가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관세로부터 타격을 아예 입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지금보다 더 하락하거나 하반기에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도 있는데요. 바로 해외 수출 품목 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낮아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작년 매출을 볼게요. 요거는 국가별로 나눈 건데요. 우선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싱가포르, 대만, 중국, 그리고 그 외 기타 국가 순으로 이렇게 매출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중국을 제외하면 이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국가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 시장이 전체 매출 중 비중은 13%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도 13%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비중이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엔비디아의 매출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젠슨항 CEO가 매우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관세에 완전히 면역인 그런 기업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보시면 Are any stocks immune to tariffs?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여기 사실 보면은 완전히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은 없고, 다만 이 관세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판매가를 인상을 하거나, 외환을 가지고 이제 헤징을 하거나, 아니면 무관세 국가로 우회 수입을 하거나,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USMCA 그런 편법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재고를 쌓아두거나, 아니면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엔비디아는 이미 온쇼어링, 니어쇼어링에 돌입을 했죠. 온쇼어링이라고 하면 자국 내, 니어쇼어링이라고 하면 멕시코나 그런 근접한 국가의 생산 기지를 만드는 걸 니어쇼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조치를 모두 본격화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예전부터요. 그런데 이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전략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관세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엔비디아의 수익성과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전략들을 활용해서 수익성을 잘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인지 좀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네버슬립에서도 앞으로 관련된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